저는 수석을 목표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진짜요? 합격이 아니라 수석을 목표로 하고 정말 운 나쁘면 내가 차석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공부법 공부할 시간에 그냥 공부하는 게 낫지 않냐. 수기 읽을 시간에 그냥 한 글자 더 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말을 하면은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장기간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신발끈이 풀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신발끈을 빨리 묶고 네. 가면 훨씬 더 훨씬 빠르게 더 갈 수 맞아요. 있어요. 발도 안 아프고. 그런데 너무 급하니까 그냥 막 이렇게 신발 계속 이렇게 가는 덜렁덜렁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지 노무사입니다. 지금 노무버린 태담을 운영하고 있고요. 노무사 수험생분들 대상으로 노동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자체는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데뷔라고 하죠. 데뷔. 근데 뭐 이렇게 어떻게 뭔가 이유가 있으셨어요? 보통 이제 수석으로 합격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지금 또 이제 노무법인도 대표로 운영을 하시는데 뭔가 네. 수험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해보겠다. 이거는 약간 이색적인 느낌도 들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은 합격을 하고부터 제안을 많이 받기는 했어요. 아무래도 또 수석 합격생의 그 상징성 같은 게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특별한 이유를 제가 찾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지나오면서 조금씩 이제 노무사 시험 공부하는 분들이 좀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면 한 번씩 한 분, 두 분 만나면서 도움을 드리는데 또 거기서 얻는 보람은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네. 맞아요. 그렇게 돼서 그 보람에 또 맛이 맞습니다. 드니까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수험생 지도하는 일이나 네. 그러니까 강의라는 일이나 노무사 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크게는 비슷한 게 어떤 상대방의 고충을 이제 해결해주는 그런 거다 보니까 네. 그다음 두 분야 다 전문적인 영역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공감됩니다. 그죠. 수험에서도 네. 진짜 최고의 어떤 결과를 성과를 거두셨고 노무사로서도 당연히 그 역량을 또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느껴지고 근데 한편으로는 네. 공부하실 때 내가 수석할 거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느낌을 받았다기보다는 네. 저는 수석을 목표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진짜요? 합격이 아니라 수석을 목표로 하고 정말 운 나쁘면 내가 차석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사전에 불합격은 없고 운 나쁘면 불합격이다 이게 아니라 아니 제가 사실 네. 수석 합격자분들 인터뷰를 그래도 좀 했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뭐 만나뵙고 수능 만점자라든지 네, 하는데 그렇죠. 나는 처음부터 수석하거나 만점이 목표란 분은 저 처음인데 어떻게 그렇게 목표를 잡으셨어요? 합격을 목표로 하면 네네. 최대의 합격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수석을 목표로 하면 네. 최소 합격은 하겠지. 최소 합격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대학교 입학을 차석으로 했어요. 그게 좀 아쉬웠던 거예요. 못내. 그래서 약간 네. 이 시험에서 수석을 해보시겠다는 네, 생각을 맞습니다. 인생에 한 번은 우와. 수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너무 놀라운데요. 약간 무서워지는데 그런 저는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저는 합격하면 그냥 뭐 저는 이제 항상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합격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수석을 목표로 하면은 차석이라도 할 거고 어쨌든 최소한도 합격은 하지 않겠느냐. 네, 맞습니다. 이런 마인드가 좀 다르시구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시험을 쳐보고 나면은 네. 대충 자기 점수가 예상이 되잖아요. 네. 잘 쳤다든지 못 쳤다든지 좀 어떠셨어요? 그때 수석할 거라는 느낌 받으셨어요? 수석은 아니더라도 네. 절대 불합격은 불합격은 아니다.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설령 제가 불합격을 하면 그거는 제 요인이 아니라 교수님이 갑자기 너무 기분이 나쁘게 뭐 커피를 엎지른 다음에 나의 시험지를 채점을 해서 제가 떨어진다면 떨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 저는 어차피 이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잘 볼 수 없는데 이번에 떨어지면 그냥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은 확실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2차 시험 이제 내기로 좀 가보면은 네. 여기서도 이제 노동법 요거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사례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신 예. 거죠. 근데 제가 2차 시험을 보다 보면 사례형을 가장한 여전히 약수령이 나오는 것 같고 맞아요. 그냥 외운 거를 쓰는 느낌들. 네. 그래서 이거는 사례라고 보긴 좀 어렵다는 시험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떻게 좀 2차 공부하셨어요, 노동법은? 2차는
사실 그 전 과목 공통적인 내용이 하나 있어요. 먼저 있는데 네네. 노무사 시험이 그 연기, 1기, 2기, 3기 해가지고 네. 크게 4번을 돌아가요. 네. 그래서 뭐 연기에서 4개월, 1기 3개월, 네. 잘 아시겠지만 또 2기 2개월, 3기 2개월 하면서 연기 1기에는 이해를 좀 예. 끝내놓고 네. 2기 3기에는 그 아웃풋을 더 위주로 공부하는데 저는 그 단권화를 좀 빨리 하자. 단권을 빨리 하자. 네, 요거를 가장 중심으로 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으셨나요? 똑같은 책을 10번 보는 게 여러 번 보는 게 네,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단권화를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연기 1기 중에 특히 1기 중간에 좀 이해는 어느 정도 됐다 해서 이제 아웃풋도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단권화 책을 준비하자 요런 목표를 좀 가지고 그래서 한 1월에서 3월 요 시기 지금 시기가 되겠네요. 네. 이때쯤에 단권화 책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잘 되셨어요? 처음에 연기 때 했으면 만약에 안 됐겠지만 네. 1기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된 후에 시작을 하니까 그래도 괜찮았고 그리고 현재 버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수정을 하면서 요 하나의 책 위에다가 안 되는 부분 다시 추가하고 바꾸고 막 이렇게 했던 게 있어서 저는 그게 좀 좋았습니다. 빠르게 이해를 하면은 네. 1기 정도부터 시작하셨다는 느낌이기도 하네요. 단권화를. 네, 그죠?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때 완성시키는 느낌보다. 그럼요. 네. 제가 아는 또 친구 중에 이런 1기 시점에 네. 단권화를 완성시키려고 하다가 이제 공부를 접은 네. 물론 이 친구는 나중에 늦게 시험이 되긴 했어요. 5년, 근데 네. 5년이 더 걸렸는데 네. 그거는 사실 어렵잖아요. 1기 때 완성시킨다는 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고 모르는 것도 많고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도 1기 정도부터 약간 그런데 목표를 갖고 시작하셨다 이런 느낌 정도면 좋은 것 같습니다. 단권화 어떤 방법으로 좀 하셨어요? 단권화는 제가 끝까지 가져갈 책 하나를 정해서 그 책이 시험 볼 때 이미지로 떠오를 수 있게 그냥 자주 읽는 게 사실은 시작과 끝이었던 것 같고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미지로 딱 떠오르는 건가요? 네, 이게 만약에 뭐 해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하면 해고에 대한 딱 내용이 여기 딱 뭐 왼쪽에 왼쪽 페이지 뭐가 있었고 뒤 오른쪽에 뭐가 있었고 이게 먼저 생각이 날 수 있게 하나의 책을 좀 자주 보는 거 그거를 좀 목표로 했습니다. 그게 막 그 책에다가 막 뭘 써놓고 요런 거를 사실 단권화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고 그냥 마지막에 시험 전날에 1회독할 책을 만든다. 그 책을 선정하고 좀 오래 읽는다. 요거를 단권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기본적인 우리 이제 기본서가 있고 기본서에다가 문제집들을 이렇게 뭐랄까 링크를 좀 시키신 건가요? 요약서 느낌으로 요약서 해서 느낌으로 요약서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네요. 좀 사례 노트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사례 노트에다 그럼 이론을 써놓으신 건가요?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신 거죠? 기본서의 용량을 좀 줄인 게 사례노트 느낌이기는 해서 제가 막 거기다 뭘 옮겨 적는 건 없었고 그냥 그 있는 책을 잘 받아들이기 그러면은 여기다 써놓고 이런 것보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를 보시더라도 그 책 안에서 해결을 다 해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뭔가를 추가하는 거는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그러셨어요? 했어요. 그냥 그 책 하나를 소화를 잘 하겠다. 저는 사실 궁금한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동법이나 행정쟁서법이나 뭐 경영조직론 같은 거 그래도 내가 뭐 어느 범위들이 존재하는데 인사노무 같은 거는 너무 극단적으로 어떤 분은 막 제일 얇은 걸 봤다든지 어떤 분은 시중에 나온 모든 거를 다 봤다든지 이게 너무 범위도 광범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다르신데 어떤 기준으로 좀 선택하셨나요, 책은? 가장 구조화하기에 좀 수월한 책, 특히 경영학 과목, 인사 노무 과목은 그렇게 준비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중에 인사 관련된 내용 책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다른 과목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인사 노무 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참고해가지고 이 내용에 저만 쓸 수 있는 그 핵심 비기 킥을 만드셨네요. 그거를 한두 개씩만 준비해. 너무 많이 준비하면 또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쓰니까요. 절대 안 되고 딱 한두 개. 정말 공부가 안 돼서 공부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렇다고 쉴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이론서, 인사 이론서, HR 뭐 구글의 뭐 하루 뭐 이런 그런 책 읽으면서 뭐 조직 문화에 대한 정말 괜찮은 최신의 사례를
한번 접목해야겠다. 아. 이런 식으로 킥 한두 개는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 인사책을 읽으면서 앞뒤로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학보 관리를 공부하면서도 방출 관리에 쓸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연계를 좀 연결해서. 고민하면서 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법 과목이랑 가장 달랐던 점 야, 같아요. 그런 건 되게 답안지를 보면 돋보이거든요. 네. 이 학생은 이해도라는 얘기 남다르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해도라는 게 우리가 수험생이 거의 비슷하겠지만 네. 현출하는 정도가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네. 오늘 답안을 20장을 채점했는데 한 명이 만약에 그런 연계된 내용을 쓴다든지 맞습니다. 남한테 없는 것은 너무 눈에 딱 띄고 네. 점수를 아마 잘 줄 수밖에 없지 않나.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쌓여서 전체적 고득점이 좀 네, 그거를 계속 연구했습니다. 아니, 이 근데 과목에서 어떻게 높게 받을지. 이걸 어떻게 힌트를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저는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구체적인 방법 결과물보다 네. 이런 발상을 하게 되신 어떤 아. 계기라든지 그 처음에는 네. 합격 수기를 많이 읽잖아요. 수기. 예, 네, 예. 합격 수기를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되게 처절한 답안, 처리한다. 네, 뭐 치열한 답안 이런 걸 써라. 어. 처절한 게 뭔지 느낌이 안 오죠. 모르겠고 치열한 게 뭔지도 모르겠어서 그 모의고사를 보면은요 최고 답안을 선정을 네네. 해서 네. 그거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한 몇 년치 최고 답안을 좀 쭉 읽어봤어요. 네, 읽어봤을 때 그 드러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있죠. 제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더라도 이게 돋보이는 이유 돋보이는 이유. 이런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인사는 다른 분야까지도 좀 확장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능력 이게 정말 돋보이는구나. 아니면 실무의 사례를 좀 알려주는 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 보일 수 있는데 그거를 현실 세계로 딱 끌어와 줄 수 있는 한두 마디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야. 이런 생각을 했고 뭐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판례 현출이 현출. 확실히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차이점들이 이렇게 좀 보이는데 네. 노무사님께서는 그런 전반적인 공부 힌트를 수기 네. 그 다음에 실제 그것들이 현출된 모범 답안들한테 네. 많이 배우신 거네요. 네. 그럼 그걸 막 수시로 막 꺼내놓고 계속 보신 거예요? 아니면 뭔가 번개처럼 탁 떠올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신 게 어떤 느낌이에요? 공부를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처음에 합격 수기 읽고 네. 그다음 모범 답안 읽고 네. 이제 그 후로는 다시는 이제 안 읽고 네, 왜냐하면 그걸로 이미 힌트를 힌트 얻었기 얻으셨으니까. 때문에 아.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야, 방향성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죠? 합격 수기 안 읽으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공부법 공부할 시간에 그냥 공부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분들 이런 많죠. 말을 하거나 네. 네, 수기 읽을 시간에 그냥 한 글자 더 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말을 하면은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생각이 나냐면 그 장기간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신발끈이 풀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신발끈을 빨리 묶고 네. 가면 훨씬 더 훨씬 빠르게 더 갈 수 맞아요. 있어요. 발도 안 아프고. 그런데 너무 급하니까 그냥 막 이렇게 신발 계속 이렇게 가는 덜렁덜렁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공부법 공부, 그리고 그 다음에 합격 수기, 그 다음 그 모범 답안 해서 나의 방향성을 좀 스스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좀 지금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훨씬 가성비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내가 투자해야 될 부분에 투자를 안 하고 그냥 달려가 네. 버리면 네. 나중에 방향이 잘못된 경우들도 맞아요. 존재를 하고 그러다 정말 보니까 열심히 하루에 막 12시간 공부를 했는데 이상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네. 2차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 서술형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되게 진짜 주관적으로 쓰는 네. 분들이 있잖아요. 네. 나는 잘 썼다 그랬는데 시험이 계속 안 된다든지. 맞아요. 진짜 열심히 했다는데 모의고사 네. 치면 막 석차 막 낮게 나온다든지 네. 그죠? 그런 분들은 모범답을 안 보시는 것 같다 생각을 저는 많이 맞습니다. 하거든요. 이게 네. 사실 이제 이런 게 있죠. 이 시험을 준비해 본 사람들 모범답 보면 재수는 좀 없어요. 저 사람 어떻게 공부했길래 너는 1등이고 나는 이렇게 점수 이랬지만 네. 그래도 그때 그거를 보고 장점을 좀 받아들이는 게 그죠? 필요하죠. 네, 저도 그 모의고사를 첨삭을 좀 오래 했어요. 아, 오래 하셨어요? 네, 아. 경영학 과목도 그렇고 네. 법학 과목도 그렇고 첨삭을 해보니 네. 법학인데 경영학처럼 아. 연결을 시킨다거나 너무 창의적인 답안을 맞아요. 쓰시면 정말 열심히 했지만 점수가 높게 나갈 수가 없거든요. 야, 이게 두 네. 개가 서로 다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수기라든지 답안들 보다 보니까 분석이 되셨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법학 답은 진짜 정형적으로 딱 네, 그 3단 논법 맞춰서 쓰고 예. 그다음에 경영이나 이런 거는
구체적인 얘기도 좀 써주면서 그다 네. 써주는 네. 그런 느낌이죠. 톡톡 튀는 느낌은 톡톡 튀는. 경영학에서만. 경영에서 근데 이거를 바꾸시는 분들도 네,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쉽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도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든 거죠. 그러면은 정말 잘 썼다는데 점수는 절대 안 나옵니다. 네. 그대로 바꿨으면 좋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가 2차를 준비하기 전에 네. 어떤 과목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전에 네. 단권화라든지 어떤 예. 접근법을 말씀을 주셨고 네네. 과목별로 한번 그러면 좀 팁을 좀 여쭤볼까요? 네. 먼저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연기 1기 이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사례를 좀 꼼꼼하게 읽었어요. 아. 네, 그 판례가 네. 뭐 이렇게 판례로 한 문단이 나오는 거를 판례만 읽고는 또 그 뒤에 넘어 사실을 좀 다 알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너무 어렵죠. 네, 그래서 근데 그거 가지고는 좀 이해도 어렵고 너무 짧게 막 뭐 이렇게 판례만 단편적으로 나와버리면 이해가 좀 어려워서 그 뒤에 숨어 있는 사례가 무엇이었냐 요거를 좀 많이 알려주시는 수업을 좀 위주로 들어보면서 그 해당 사안 하나마다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강의를 어떻게 보면 활용을 잘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강의를 저는 통해서 네, 저한테 맞는 강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처음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노력을? 처음에 당연히 뭐 1타 강사 수업을 듣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저는 그냥 다 샘플 강의는 다 들어봤고요. 네, 그리고 나서도 또 조금 더 애매하다 싶으면 그 2회, 3회까지 다 구매를 해가지고 네, 실제 수업을 좀 들어본 다음에 저랑 좀 핏이 맞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100% 신뢰하고 가자 이렇게 좀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은 그렇게 좀 실제 사례를 좀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곧바로 이해할 수 있게 판례 원문만 보더라도 이게 이해가 되게 해주시는 분을 찾아서 수업을 들었고 그렇게 하니까 판례를 그냥 문장을 암기하는 기분이 드는 게 아니라 이해한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요거를 보는 느낌으로 하니까 훨씬 노동법에 대한 접근이 괜찮았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고 이거 현출하는 특히 2차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런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우리가 머릿속에 코끼리라는 동물이 있다 그러면 코끼리 형상 자체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제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 남과의 표현의 차이점을 좀 찾아보는 어떤 사람은 코끼리 뭐 뿔이 뭐 이렇게 뭐 각도가 몇 도로 휘었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그냥 뭐 하늘을 향해 뿔이 나 있다든지 표현은 네. 좀 다를 수 있지만 네. 둘 다 똑같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같죠. 네. 그럼 배경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들을 익히고 이런 게 중요한데 딸딸딸 외운다는 건 뭐냐면 코끼리 뿔은 뭐 하늘을 향해 솟아있고 뭐 피부가 변형되고 이런 게 외우는 네, 그런데 딱 맞습니다. 표현적인 딱 그것만 하는 네. 분들 그죠? 그리고 또 지도 찾기도 좀 지도 찾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 찾기 코끼리를 뭔가요? 이야기하셨으니 네. 코끼리는 일단 코끼리를 설명할 때 다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여 너무 힘드니까 그쵸, 네. 동물 중에 하나인데 여기부터 시작하면 저는 전체적으로.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술형의 답안의 가장 기초가 뭐 아주 약속된 거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쓰지 않지만 항상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네. 들어가는 거지. 이거는 전체적인 맵을 잡고 답안이 맞아요. 현출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머릿속에는 전체적인 그런 지도가 있어요. 그죠? 네.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노동법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어떤 전체적인 네. 이유라든지 네. 그런 걸 설명해 주는 강의를 직접 다 근데 그때 막 돈 아깝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예를 들어서 2회까지 3회까지 들었는데 아니다 그러면은 네. 약간 그래도 그죠. 돈 좀 날라가잖아요. 사실 그런 거에서 네. 좀 물심양면의 지원을 받긴 지원을 했어요. 받으셔서 네. 어떻게 보면은 한 해를 더하면 1,500이 더 들어가니까요. 네, 그죠? 차라리 그것보다는 지금 조금 조금 투자 쓰고, 더 투자를 해서 하는 게 좀 현명하다. 그 대신 반드시 합격한다. 맞아. 네. 그렇게 놓고 한 해 더 하면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답안지에 이렇게 쓸 때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노동법. 좀 어떤 느낌이셨어요? 네. 노동법은 네. 판례 현출을 좀 판례 연출. 네,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판례 현출을 그 법리 부분에도 현출을 하지만 나중에 그 포섭 부분에도 부분. 같이 좀 해주는 거 그거를 좀 포인트로 삼았고요. 네. 네, 암기가 잘 되어 있어야 그걸 다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그 머리에서 손으로 가는 속도가 좀 빠르게 되어야 한다. 요걸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좀 필속이 느리다라고 하시는데 네.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80% 이상은
머리에서 손으로 간다. 가는 시간이 느리지 않을까. 버링이 좀 있다. 네. 그래서 그게 좀 빨리 가면서 뭐 이렇게 준비해 놓은 목차 그대로 잘 쓰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완전한 창작자리가 좀 있기는 어렵잖아요. 네, 어렵죠. 네, 네. 판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왜 문제가 됐는지를 이해했으니 네. 그거를 잘 쓰는 그렇죠. 거.